대통령실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정재훈 기자 보도 보시고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즉 3명 중 2명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5명 중 1명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9%로 반대 의견을 14%포인트 앞섰고 여권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64%, 반대 2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여론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민심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민심을 똑바로 보고 수용하기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 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 원입니다. 8월엔 해외 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 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 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 외교 예산은 249억 원인데 2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한번 계획을 세우는 거여서 순방 관련돼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제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해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산할 때는 그게 아주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거죠. 일각에선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에 이어 스토킹 범죄 심층 보도 전해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19살 이효정 씨는 이미 이전에 11차례나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 협박까지 당한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연인끼리 일이라며 미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거실 유리가 깨졌고 안방문은 뚫렸습니다. 지난해 이 50대 여성은 헤어진 동거남에게 2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너는 오늘 끝나는 날이야. 넌 죽어야 해. 헤어지려는 시도는 매번 좌절됐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다 찔러 죽인다고 하니까. 신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연인끼리 잘 해결하라 충고했습니다. 대화를 잘 하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피해자가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해자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계속 호소한 끝에 4개월 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다.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라. 하지만 경찰 말과 달리 가해자는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붙잡혀 둔기에 맞던 피해자를 구한 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생각 다 정리하고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지켜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에 무작정 개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30대 여성 7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에게 전화로 줄줄 불러줬습니다. 동료 형사인데 30대 초중반 여성 수배자를 찾는다는 말에 속았다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종이 가방을 고쳐들더니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수화기를 듭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14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꽤 많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조금 봤던 것 같아요.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좀 구부정했어요. 한참 통화를 한 상대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복명지구대 경찰입니다. 남성은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를 사칭했습니다. 30대 초중반 여성 수배자를 찾는다며 이름 하나를 불러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실제 형사의 이름을 대는데 속아 넘어가 시키는 대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뒤늦게 발신번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되물었지만 남성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입니다. 이곳에서 해당 지구대뿐 아니라 3곳에 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위험에 노출된 피해 여성은 모두 7명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1명을 뺀 6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시외버스를 타고 청주를 빠져나간 남성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